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체리로즈입니다. 자, 이번에는 3차 섀도우 익스큐터 설명 영상입니다. 3차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번개 속성을 좀 사용을 하고, 뭔가 요요를 큰 이제 뭐 약간 륜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요거를 좀 다루는 것 같아요. 번개인지 불인지 잘 모르겠지만 번개라고 하니, 자,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 한번 어떤 스킬들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V부터 볼게요. 단검을 쓰긴 쓰죠. 약간 시전 시간이 없이 바로 던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륜 잠깐 쓰고 또 단검으로 때리고 하네요. 자, 스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장비부터 한번 보면은 옷을 6세트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레벨은 3차 40대 후반 정도 됩니다. 옷을 6세트 쓰고 있고, 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리 장신구에서 이제 여기서는 크리 장신구를 쓰다가 또 다시 이제 기술 장신구로 넘어갈 때쯤 됐는데, 보니까 이분은 크리 장신구를 쓰고 있고, 다른 분들도 체크를 해보니까 기술 쓰고 있는 분도 있고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크리나 기술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맞춰서 쓰시는 것 같고, 스펙에 따라서. 그 다음에 기존 스킬들을 조금 보면은 그림자 영식을 90렙까지만 올려서 사용을 합니다. 이건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과부하 상태, 그리고 완만한 건법, 남은 잔치밥이랑 지금 지향을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분이 써주시기를 남은 잔치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잡몹 처리나 지속 딜 할 때 좋고, 지향 같은 경우에는 좀 극딜을 할 때 좋다, 뭐 이런 느낌으로 써두셨어요. 그 다음에 임시장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기존 스킬들이 좀 있고, 여기서도 지속 딜이랑 극딜이 살짝 나뉘긴 하는데, 지금 사실 요거 스킬 설명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향 같은 경우에는 논 코어 스킬 데미지는 좀 줄이고 코어 스킬 데미지는 좀 올려주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요 극딜 할 때는 코어 스킬에 좀 더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은 이제 신규 스킬들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가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스킬 이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 서버 나올 때는 참고만 해주세요. 우선 제가 뒤에 가서도 요 스킬을 여러 번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사실 스킬명을 번역을 좀 해놓은 건데, 이게 번역이 가끔 보니까 또 다른 이름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번뇌 도륜이라고 조금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목표 지역의 범위 데미지죠. 약 1000%의 번개 데미지 번개 피해를 가합니다. 번뇌 도륜으로 피해를 줄 때마다 0.5초 동안 번개 피해가 20% 증가하고, 아니 근데 0.5초 증가시켜가지고 뭘 어쩌겠자는 거지? 최대 6중첩까지 가능합니다. 0.5초 동안 6번을 때릴 수가 있는 건가?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러 마리를 때리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번역을 잘못한 건 아니에요. 0.5초 동안 번개 피해가 20% 증가하고 최대 6중첩까지 가능합니다. 번뇌도른 스킬 동작은 공속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써있는데, 뒤에 가면은 특정 재능을 오픈을 하면은 또 공속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굳이 이거를 써놓은 이유가 있겠죠. 저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재능도 정말 그 대환장 파티인데, 요게 이제 또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번개 피해를 입힐 때 최종 피해가 240% 증가합니다 해가지고, 여기 이제 세트가 있어요. 요게 제가 지금 5번째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눈치를 챈 건데, 요 뒤에 스킬명 뒤에 한자로 가운데 중, 그 다음 뭐 왼좌 오른 우 해서 좌우 중 요런 게 다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그냥 공통인 것 같고, 뒤에 이제 나오는 세 개가 왼쪽 틀이냐 오른쪽 틀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나머지 스킬들 한번 볼게요. 우선 전술 스킬 이름은 포획 괴시라고 이름을 좀 지어봤습니다. 전술 스킬은 스킬 사용 후 에너지가 100% 회복되고 번뇌 도른이 회전 상태로 진입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유지가 된다는 것 같아요. 이게 요요 돌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갔다 그냥 다시 오는 방법도 있고 그 상태에서 좀 머물면서 계속 도는 상태가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킬 사용 시마다 추가로 10번 20%의 번개 피해를 입힙니다. 20%씩 10번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지속은 7.5초고 지속 시간 동안 번개 피해량이 26.1% 증가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증가하는 것 같진 않지만 여기도 연계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다음은 폭력 절단. 번뇌 도륜으로 현재 목표에서 8번 피해를 입힐 때마다 다음 번뇌 도륜 피해 시 현재 목표와 영역 내 대상에게 220%의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추가 데미지 플러스 번뇌 도륜의 피해량이 31% 증가합니다. 자, 다음은 추수. 포획 개시 후, 이건 이제 전술 스킬이죠. 포획 개시 후 다음 번뇌 도륜이 동시에 3개의 칼륜을 소환합니다. 번뇌 도륜 피해량이 31.2% 증가합니다. 적의 생명력이 35% 이하일 때 주는 피해가 22% 증가합니다. 근데 이게 3개의 칼륜을 소환합니다 라고 해놨는데 이게 제 느낌상 아까 PV에 나왔던 것처럼 그 요요를 3개 던지는 건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3개를 던지잖아요. 자, 이렇게 3개를 던지고 회전을 하는데 이게 지금 그건 것 같은데 이게 포획 개시 후라고 써놨는데 그냥 전술 스킬 사용하자마자 그 다음 번뇌 도륜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좀 보면은 포획 개시 후라고 하면은 포획 개시가 종료되고 나서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방금 전에도 영상을 보면은 이 룬을 3개를 한 번에 던지는 거 보니까 그냥 바로 포획 개시 쓰자마자 적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재능입니다. 네, 재능 좀 답답하실 수 있는데 이게 있는 그대로 좀 번역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우선 왼쪽 재능이랑 오른쪽 재능이 있고 왼쪽은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약간 안정적이고 지속 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른쪽은 순간 극딜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공통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 여섯 번째가 이렇게 왼쪽이랑 오른쪽이 있어요. 그래서 좀 나눠놨습니다. 우선은 공통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공통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완살의 연이 전투마다 첫 포획 개시 시 포획 개시는 이제 아까 전술 스킬 지속 시간 동안 생명력이 50% 이상인 적에게 주는 피해가 40% 증가함. 아주 좋죠. 아주 좋고 전투 시작 시 추수 1표식과 에너지 500을 획득함. 요게 좀 애매한데 추수 1표식을 획득한다는 게 그냥 바로 추수가 적용이 된다는 건지 그러니까 실행이 된다는 건지 추수 같은 경우에는 다음 번뇌돌은 이 동시에 3개의 칼륜을 소환합니다니까 그냥 이제 전투 시작하자마자 바로 다음에 나오는 번뇌도륜이 적용이 된다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요게 재능 첫 번째. 그 다음에 압도적인 번개 비는 상처. 이름이 좀 그렇지만 전투 시작 30초 후 번뇌도륜이 피해를 입힐 때마다 2% 확률로 폭력 절단이 즉시 시전됨. 그러니까 약간 장기 전투에서 유리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게 번뇌도륜이 나오면은 2% 확률로 폭력 절단이 실행된다. 폭력 절단 같은 경우에는 번뇌도륜으로 8번 피해를 입힐 때마다 이제 그 영역 범위로 추가 피해를 준다는 거였는데 요게 이제 나온다는 거는 추가 딜이 들어간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근데 2% 확률인데 확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나름 고민을 해서 넣었을 거니까 번뇌도륜이 그만큼 피해를 많이 준다고 역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사냥의 열광. 번개 피해를 입힐 때마다 3% 확률로 자신에게 광열 효과를 부여한다. 이게 아까 전에 그 헌터도 그랬는데 여기서 또 이
효과가 또 하나 새로 나옵니다. 3% 확률로 자신에게 광열 효과를 부여한다. 광열 효과는 번개 피해량이 20% 증가하고 이게 15초 지속됩니다. 자, 다음 우선은 그 왼쪽 스킬 트리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게 왼쪽, 나중에 이제 중앙으로 쭉 가다가 왼쪽으로 가면 나오는 애들이에요. 얘네부터 좀 보면, 자, 네 번째는 정확한 예식. 광열 상태가 발생할 확률이 14% 증가한다. 원래는 광열 상태가 발생할 확률이 3%였는데 14% 증가하면 17%니까 생각보다 꽤 많이 증가하는 거예요. 나름 6번 때리면 한 번씩. 자, 그리고 반격 귀환 지속 시간 동안 주는 피해가 30% 증가합니다. 이 반격 귀환이라는 단어는 스킬을 제가 번역한 부분을 다 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어딘가의 스킬 레벨에, 그러니까 이번에 신규 스킬의 레벨에 따라서 발생하는 효과가 아닐까. 근데 제 생각에는 광열 상태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광열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뒤에 나왔으니까 그냥 광열 상태일 때 지속 피해가 30% 증가하는 것 같기도 한데 요거는 나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불면의 밤. 광열 상태가 지속될 때마다 10초 동안 번개 피해가 4.5% 증가하고 최대 6스택이다. 그러면은 지금 약 27%? 번개 피해가 27%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트리 같은 경우에는 광열 상태가 꾸준히 이제 발생을 하고 그게 스택이 쌓여서 번개 피해가 증가하는 방식이고, 자, 여섯 번째 혈맥 팽창 같은 경우에는 광열 상태가 2초 지속될 때마다 번뇌 도륜의 피해는 폭력 절단을 발동시킬 가능성을 가진다. 가능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폭력 절단이 발동하고 2초의 요구 시간이 새로 계산됩니다. 이로 인해 광열 상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왼쪽에 두 번째 스킬 보면 전투 시장 30초 번뇌 도륜이 피해를 입힐 때마다 2% 확률로 폭력 절단이 즉시 시전됨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아마도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유지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초에 한 번씩인 거겠죠, 아마도. 그런 느낌이에요. 2초에 한 번씩, 최대 2초에 한 번씩 폭력 절단이 발동될 수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제 스킬 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열 상태를 꾸준히 발생시켜서 번개 피해를 늘려놓고, 그 다음에 추가로 폭력 절단 발생시켜서 그걸로 이제 추가 딜을 넣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순간극 딜, 요거를 좀 보면은 처음에 이제 급절 무보, 번뇌 도륜이 시정 시간이 더 이상 고정되지 않고 공속 1%마다 시전 동작 속도가 1% 증가한다. 요거가 이제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아까 전에 메인 스킬에서 번뇌 도륜의 스킬 동작은 공속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깨지는 거죠. 이쪽 트리를 가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코어 스킬 데미지를 올린다는 얘기예요. 코어 스킬 데미지를 올린다는 얘기고, 자, 여기 쌍면인 광열 지속 시간 동안 다시 광열 상태가 발동되면 즉시 광열 상태가 종료되고 다음 번뇌 도륜의 피해가 220% 증가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위에서는 광열 상태를 스택을 주면서 이게 이제 광열 상태가 유지가 되면은 번개 피해를 추가로 올려줬는데, 밑에서는 아예 광열 상태를 없애버리는 거죠. 광열이 한번 떴을 때는 번개 피해량이 증가가 하는데 다시 광열이 발동되면은 이 번개 피해가 없어지는 대신 메인 코어 스킬의 피해가 증가한다 인 겁니다. 그 다음에 부시민, 자, 쌍면인이 발동하고 번뇌 도륜에서 추수가 발동되는데 대신 피해량이 60% 감소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는 이 추수라는 게, 자, 이 추수라는 이 패시브 효과는 번뇌 도륜이 동시에 3개의 칼륨을 소환합니다. 요건데 이게 원래는 포획 개시가 사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술 스킬을 사용해야지 쓸 수 있는 패시브인데, 전술 스킬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광열 상태가 겹치게 되면은 번뇌 도륜 피해가 증가하면서 칼륨이 3개가 나간다는 얘기죠. 대신 전술 스킬을 쓰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한데, 정상적인 트리로 이제 사용하는 추수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량은 60%를 감소시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피해량을 60% 감소시킴에도 불구하고 스킬트리에 있다는 거는 칼륨을 3개 소환하는 게 피해량 60% 감소보다 더 좋다는 얘기겠죠. 그게 아니면 굳이 이거를 찍을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이 찍는 걸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스킬 세팅입니다. 스킬 세팅인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체크를 좀 해봤는데 일단 사람들이 대부분 요 스킬 세트를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요 스킬 세트를 쓰고 있고, 재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한 서버에서 이 섀도우 전투력이 제일 높은 분은 요 재능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얘랑 얘를 같이 쓰고 있는데, 근데 전투력이 제일 높은 분 그분 빼고 나머지 분들은 스킬 세트는 요거를 쓰는데 스킬 세트는 이거를 사용을 하는데 재능은 요거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커뮤니티에 있는 공략 글이랑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지금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랑 저도 같이 요 재능을 번역해서 같이 봤지만 이쪽이 극딜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약간 딜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느낌이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실지는 또 나오고 테스트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하는 단기 전투 세팅은 이렇게 됩니다. 마법 표식인가요? 위저드에 익숙해서 어쨌든 한 마리 때리는 거겠죠. 요런 스킬들이라던가 요런 패시브들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림자 불꽃 영식 요건데 요게 지금 보면은 다른 애들은 레벨을 쭉 올리는데 얘는 90레벨에서 멈춰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제가 섀도우를 키우질 않아서 길드 섀도우 분께 여쭤보니까 90레벨일 때는 스킬 데미지가 2% 증가하는 효과가 좀 있고, 근데 이제 90레벨 이상에서는 굳이 이 스킬에 이제 레벨을 올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얘가 화염 속성이고 기본적으로 섀도우 엑스큐터 같은 경우에는 번개 속성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좋으니까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아마도 필수로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스택 같은 경우에는 명중뱃, 크리오 50, 기술 50, 다음에 크리에 조금 더 힘을 주는 느낌이에요. 크리 65, 그리고 기술 55까지만 올리고 가속을 올리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서버 재능의 쿨타임 감소를 좀 넣어서 추가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가 20% 이상이 되면 과부하 동안, 이제 과부하는 그거죠, 펫 궁극기 시간 동안 요 포획 개시 전술 스킬을 2번 사용해가지고 극딜이 가능하다. 그래서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를 최대 이제 20% 이상으로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섀도우를 안 키워봐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재사용 대기 시간 20%가 이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요거는 키우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제 전직이 오픈되고 나면은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은 번역해서 정보만 이렇게 쏙 드리는 걸로.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자 3차 섀도우 엑스큐터 스킬들하고 이제 재능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안 키우고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안 키운다기보다는 못 키웠죠.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를 5개밖에 못 키우는데, 제가 처음에 테스트한다고 그 위저드를 2개를 키웠는데 캐릭터 삭제가 안 돼서, 섀도우는 제가 못 키우고 있는 아픈 손가락인데, 그래도 번역한 내용이 섀도우를 키우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3차 섀도우 엑스큐터 설명 영상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체리로즈였습니다.